저기 길상사 자주 가요? 길상가요? 이 길상사 저기 그냥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항상 가는 편인 것 같아요. 운동 가시. 운동도 가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님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 그리고 이렇게 나무들도 그렇고 경치가 너무 다 어디나 다 좋지만은 거기는 이제 집하고 가까워서 자주 가요. 부처님 오신 날도 가서 거기서 밥 먹고 항상 거의 매년. 그리고 항상 저는 예전에 신흥사도 갔고요. 신흥사. 그 데까지요? 네, 그 신흥사는 이제 그때 그쪽에 살았었어요. 지금은 이제 길상사도 가깝고 사는 데가.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저도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다툼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를 안 했었어요 옛날에는. 웬만하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앞전에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고소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뭐 벌금을 내든지 뭘 받든지 처벌을 받다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겠나. 그걸 그렇게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원래 경찰서에 고소하면 또 조사하잖아요. 사실 저도 조사하고 그 사람도 조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경찰서에서 또 이제 전화가 왔길래 한 번 더 오라고. 근데 제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취소하고 그 사람도 그냥 걔 이걸로 피해보면 안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 생각하면은 취소하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셋이서 경찰 가는 거 만나서 취소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제 그런 얘기 좀 하고 이제 그랬어요. 서로 마음이 서로 아프다고 이런 경우에.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저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뭐 내려놓으니까. 이게 그런 건 돈과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좀 손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그걸 취소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옛날 같으면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바뀌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나이가 들면 조금 이제 유해지기도 하고, 젊을 때는 어떤 이제 10대, 20대 되면 이제 어떤 틀을 갖잖아요.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걸 이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제 딱 강박관념이 걸려 있으니까. 맞아요. 나이가 들면 사실은 정이고 뭐 옳고 그름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구분될 뿐이지.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뭐 오죽하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이 뭐 악의적인 어떤 일부러 이제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내가 편하려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가장 편해요. 그렇더라고요. 평생 가슴을 안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삶은 부처님께서도 이제 괴로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우리 권사님도 이제 한번 그 얘기는 항상 상기 한번 해보세요. 이제 비유를 한번 들어주면 왜 이제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인도나 네팔이나 뭐 이런 데 가시면 야생에 있는 원숭이들 엄청 많죠. 그러면 이제 이 원숭이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느냐면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우리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원숭이 손만 딱 들어가게끔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바나나, 이제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딱 넣어요. 그냥 딱 손만 들어가게 하고. 손을 이렇게 원숭이가 넣고 바나나를 이렇게 잡겠네요. 그러면 이제 손만 딱 들어가게끔 해놓고 이제 지면 못 나오게끔 딱 이제. 얘가 이거 놓는 건 못해요? 원숭이 잡는 거 잡는데 먹이를 먹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못 빼는 거네요. 급한 이제 그러면 이제 보고 사람이 오고 있다가 이제 딱 뛰어가면 그 놓는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구나 원숭이가. 우리 거사님이나 일반 사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제 멀리 보고 크게 보지도 못하고 아. 그 순간에 보니까 화가 나고 아, 그쵸, 맞아요. 이제 이런 거 똑같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금 그 고소하고 했던 그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화가 나고 그러지만 네. 사실은 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이 말 한마디 욕 한마디 또 경제적인 거 밖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중에 지나면 네. 다 나한테 복이 오게 돼 있어요. 아. 무형의 복이 온다. 우리는 유형의 복만을 생각하는데 네. 좋은 말 한마디가 사실은 남한테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한마디가 무형의 복이란 말이에요. 네. 보이지 않는 데서 이제 그런 우리가 보이는 이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불교에서는 이제 안이비설신의라고 해서 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이런 게 내가 좋아한 것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놓아버리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복들이 오게 돼 있어요. 복을 따로 짓는 게 아니고 뭐 물질적으로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그 용서하고 했던 만약에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럼 어디 가다가 사고가 난다니까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신경 쓰이고 뭐 스트레스 받고 나중에 뭐 그게 병으로 오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원숭이 같이 안 살아. 나는 원숭이 같이 안 살아. 이렇게 하지만 다 원숭이 같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 갖고 그게 이제 지금 당장에는 나한테는 어떤 피해가 안 올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가 그럴 것 같아요. 저가 예전에 이제 돈을 누구한테 이제 사기당하고 뭐 보증을 너무 막 안타까워서 보증 서줬다가 또 그것 때문에 또 사기당하고 뭐 1,000만 원, 뭐 500만 원 뭐 이렇게 누가 또 저를 갖다 막 이렇게 그 논리하고 뭐 그래가지고 돈을 또 500만 원 물어준 적도 있고 이게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아 그렇게 나쁜 사람도 지금 어디 가서 잘 살고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연락이 안 돼서 그 법원으로 해서도 이렇게 연락이 안 돼서 못 찾아서 행방불명 돼가지고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이 자꾸 아 저 사람도 나한테 저렇게 나쁘게 했는데 나도 막 남한테 막 옛날같이 막 악랄하게 막 끝까지 이런 것도 이런 고소사건도 끝까지 막 해서 내가 받아내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더라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내가 당한 생각이 나가지고 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더라고요. 아 요번에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다 자업자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연이 오는 것도 나의 어떤 그 기본적인 업의 인연 때문에 온 거예요. 네. 어느 날 하늘에서 뚝딱 그런 일은 악연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인연들을 이제 이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 업은 행위에 의해서 오는 것은 그 행으로서 다시 또 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 앞에 카메라를 이렇게 해 놓으신 게 그걸 보고 이렇게 운전하시나요? 아니면 뭐? 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편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앞에 그것만 봐도 더 시야가 넓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이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비도 2개 틀어놓고 가면 더 편해가지고 이렇게 2개 틀어놓고 가요. 요즘은 차들이 다들 좋아가지고 뭐 그렇죠. 교통사고도 이제 많이 줄겠어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많이 좋아졌죠.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만난 적 있으세요 혹시? 예. 뭐 옛날에 오래됐는데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뭐 월남했던 이제 뭐 군인인데 일반 병사인데 근데 이제 어렵게 살더라고요 되게. 그쵸. 그런 사람이 많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참 이제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 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사기치는지 나 그런 경우도 있고 한두 사람이 여러 사람 이미지를 다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너무 TV 보도되고 막 이러면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사건들이 우리가 다 착하게 재밌게 다 착하게 사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막 무리 일으켜가지고 전체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막 그런 경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또 뉴스에 엄청 크게 보도가 되고 또한 일반인들보다 종교인들이 그러면 더 크게 보도가 되고 그것도 언론도 막 종교인들이면 이게 배로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렇게 크게 확대를 하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보면 이제 조그만 이런 일들도 이제 부풀리잖아요. 예, 그리고 종교인들은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반드시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이게 각인돼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아니요 이제 지금 가는 길이 거의 뭐 비슷하게 뭐 도착할 것 같은데 택시 타고 가는 길입니다. 네. 택시 타고 온다고 하니까 막 웃는데요. 네. 몇 살 때 이렇게 출가했어요? 저는 이제 고2 때 불교를 접하면서 나는 이 길이 내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교하고 아주 깊은 인연이 돼서. 근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고 너무 행복하다. 나는 잘 산다. 이런. 우리 권사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거 참 절에 가서 좀 조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할 때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50대 60대가 나는 자연인이다를 가장 많이 본다고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근데 또 그렇게 살려고 하면 또 못 살아요 다들. 고등학교 때 그러면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 접하신 거죠 그냥 그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29살 때 이제 출가를 했죠. 그때 갈등 엄청 느끼셨겠어요. 그때 이제 다 이렇게 내려놓고 이름으로써 이제 이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넘어가게 돼요. 이제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이제 다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연을 보는데 대부분 처음 자연을 보면 저거는 갖고 싶고 뭐 또 집에다 놓고 싶고 막 이런 욕망 욕심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가 이제 익어가면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연이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겁니다. 집에서도 주변에서 반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길었죠. 이제 반대를 많이 하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어요, 그죠? 근데 그 반대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생각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출가하면 부모하고 단절되고 어떤 출가 그 자체가 엄청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실은 이제 그 안에 들어오면 또 하나의 사회입니다. 구성원이. 맞아요.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저기 최고 남단인 강진입니다. 강진이요? 전라남도 강진. 사는 데는 이제 안동이고. 사신 데 안동이고. 근데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지금 이제 내일 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글에 대한 제가 연구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민정신 세계연구회라고 일을 맡고 있고 조직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한글을 세계 공통 문자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좋죠. 그날 운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이 전 세계 공통어가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 거사님 젊을 때만 해도
생뚱맞는 아주 정말 아주 보이지 않는 어떤 생뚱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가면 그런 시대가 옵니다. 아, 진짜 제가 좀- 이제 처음 국어학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국력이 어디 그게 돼서 뭐 그러냐고 막 하면서 그러는데 제가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 게 한 10여 년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K-팝이나 제가 이제 해외 강의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보면 우리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7천만이에요. 7천만. 아, 그리고 한국어학과 세계에 있는 게 478개나 있어요. 아, 한국어학과가. 아, 어디 옛날 우리 거사님 있을 때마다 한국어학과 있는 데가 어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이제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또 한글을 배움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직장도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고령화 시대, 저출산 이 시대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이제 국민정신 세계화자단이라고 하는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각 학교마다 세계에 있는 한국학과에 있는 학교에 있는 애들이 우리 한국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많죠. 근데 이제 이 공부를 잘하는 1등에서 10등에서 20등 사이 아니면 여기를 한국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을 활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학교마다 이제 지금 지방 학교는 거의 대부분 이 저출산 때문에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네들을 우리나라에 이제 지방 학교에 이제 MOU도 맺어주고 네. 지방 학교도 이제 이렇게 살리기도 하고 네. 또 이런 애들을 이제 국내에 살겠다 하면 그 영주권도 이제 쉽게 더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옛날 같으면 뭐 민족주의적인 이런 생각은 있지만 우리나라 이 국민들 대다수가 이 우리 전통 혈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신라를 모티브로 이렇게 이제 세뇌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민족적으로 이렇게 가서 그렇지 실은 우리 순수 혈통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다문화라든가 이런 게 이제 돼 있어서 많이 이제 완화됐긴 했지만 네. 이 다문화가 그냥 이 2세들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에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장가를 못 가고 좀 진짜 전능아이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결혼을 시키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이 부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 말을 안 배우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2세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외국인 학교에 있는 애들을 데려와야 우리 문화를 어느 정도 교육도 가능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흡수가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에 있는 2세들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이제 적응이 안 되니까. 그렇죠. 또 이제 학교에서도 왕따를 시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지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베트남에서 왔거든요. 연애 결혼했는데 네. 7년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어이구. 예, 처음에는 고생 많이 했죠. 처음에 근데 한국에 많이 오고 싶어 하니까 네. 한국에 오고 싶어 하니까 와이프는 한국에 너무 오고 싶잖아요.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싶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있는 이렇게 뭐 카페나 뭐 이렇게 밴드 이런 게 많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한국으로 시집 오려고 사진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네. 저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고 하려고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사진을 보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 있으니까. 네. 근데 카톡 보고 서로 연결돼가지고 마음에 든다 그래가지고 서로 저도 마음에 들고 그래가지고 서로 바로 혼인신고하고 살자 그래서 혼인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여기 와서 결혼식하고 이랬어요. 7년 됐어요 결혼한 지.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거 공감을 다 할 것 같아요. 저도 다문화니까 너무 그게 공감.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이 다문화 가정 초창기 때는 이제 제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제 그 공부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문화에 대한 이제 그 애들 이제 외국인들 있잖아요. 예. 이제 폭력이라든가 뭐 이제 그래서 시골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미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시골에 있다 보니까 예. 애들이 전능한 애들이 그 결혼을 시키니까 이게 개념들이 없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지 이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집 나가게 되고 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글을 세계화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이는 있어요? 아니요, 안 생겨서 안 났어요. 안 생겨서 안 나가지고 병원에 안 가봤는데 그냥 안 생겼어요. 그래서 잘 피면하는 거 아닌데 안 생겨가지고 안 났어요. 생기면 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생겼어요. 와이프 처음에는 막 울고 그랬죠. 아기 갖고 싶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기면 넣고 안 생기면 안 낳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K 그 한글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 한강이란 그 작가가 노벨 김대중 이후로 이제 두 번째잖아요. 뭐 상금도 뭐 100 얼마나 140억이라든가 뭐 이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게 그 한국에 대한 한글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사실 그때 한글을 못 쓰게 해서 일본어 썼잖아요. 네. 그럼 사실 없어질 뻔도 했잖아요. 정말 그때만이 없었으면 한글이라는 게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잖아요. 와, 진짜 그런 위기에도 있었고, 근데 외국 사람들이 한글에 대한 관심도 갖고 많이 이 한국에 대한 그게 강해가지고 또 그런 일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거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한국 사람들은 뭔가 좀 신비한 거 막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좀 관심 갖게끔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K-팝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진짜 전 세계적으로 한글이 진짜 다 했으면 좋겠어요. 드라마라든지 네. 뭐 음악이라든지 이게 이제 한데 지금은 이제 문화까지도 이제 이렇게 이 세계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한강이 참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그래서 블랙리스트 때 그때 광고 사태 때 광고 사태 때 그걸 다뤄가지고 그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진짜 그때 진짜 위기가 많아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을 갖다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네.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아유. 한승원 작가가 우리 고향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한글이 진짜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배우고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이 배우니까 한국어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한강 그 작가 그 번역했던 사람은 독학으로 해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대단해요. 번역을 하는데 독학으로 해가지고 번역을 하고. 저는 참 놀라워요. 이렇게 우리나라 작가까지 이렇게 노벨 그 김대중 대통령은 약간 정치적인 것도 좀 없잖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작품으로서 이렇게 이제 문학이 이렇게 했던 것은 고은신이나 뭐 이런 분들도 참 몇 번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참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알려지면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향이 충주거든요. 충주에서 엄마 아버지가 농사를 졌어요 옛날에. 충주고등학교 나왔는데 충주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가천대학 나오고 그러냐고 이제 일을 서울로 왔는데 그때 그 충주고등학교 때 그 방기문 선생님이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 생가도 있고 그런데 그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는 거가 자랑스럽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아주니까. 우리 방규호 사무총장도 참 점잖으신 분이죠.
이번에 네팔에서 네. 우리나라 국정원 요원이 2명이 죽었어요. 산사태로. 근데 그 사람이 앞전에 그저께인가 이제 그 사람이 근데 그 요원이 북한에서 이렇게 이제 중국 거쳐서 이렇게 오잖아요. 태국이나 라오스 뭐 몽골 옛날에 지금 태국 이렇게 거쳐서 오잖아요. 네. 탈북자들이. 근데 그 이제 루트가 다 막혀가지고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네팔 산악지대를 이렇게 이제 또 개척하기 위해서 탈북 루트를 갖다가 뭐 그런 거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은 비밀이잖아요. 사실 그 국정원 그 비밀로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북한 사람들을 이제 탈북자들을 이렇게 한국으로 이렇게 오기 위해서 그죠? 안전한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 있었던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네팔에서 이렇게 그 네팔에서 숙소에 머물던 숙소가 이제 산사태라서 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거기에 휩쓸려 죽은 거지 2명이. 근데 그만큼 우리하고 북한하고는 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계속 연관이 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우리가 북한하고 관계에서는 안타까운 게 참 많아요. 너무 북한의 고난 행동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다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게요. 네. 북한에서 오면 여기 인천공항 내려서 인천공항하고 인천대교 뭐 이쪽에 영종대교 이쪽이 제일 새롭다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에 이제 한국 공항 내리면 여기서 통해서 오니까. 근데 북한에도 스님들도 있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니까. 네, 그게는 이제 형식상이 당원들이고 네. 불교라고 하는 거는 관리인요, 관리. 근데 옷도 똑같이 입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거지 불교를 잘 몰라요. 그렇죠. 예불문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들리고 관리만 할 뿐입니다. 북한이 좀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인터넷 시대도 좀 되고 좀 국제 여론에도 허락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이. 이제 이 북한이 어느 정도 좀 같이 잘 살아줘야 그렇죠. 안정적이지. 우리도 이 사는 게 항상 전쟁을 이렇게 고민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정치인들은 또 이용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정치인들이 그런 거 이용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이용하니까 식상해요. 너무 많이 이제 이용하니까. 우리가 북한으로 무슨 뭐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삐라를 갖다가 살포를 하는 걸 갖다가 북한에서 드론을 띄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침범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정확한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국방상 비밀이라고 북한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쓰레기 풍선을 많이 보낸다, 북한은 또 보낸다,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협박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비밀이라고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서. 우리도 많이 그런 걸 합니다. 네, 그러겠죠. 옛날에도 많이 했잖아요. 네. 옛날에 다 하고 뭐 미라도 많이 보내기도 하고. 네. 또 북한으로 또 간첩들을 보내기도 하고. 네. 근데 쓰레기 풍선은 또 우리 탈북 단체들이 또 많이 보내잖아요. 북한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CD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북한에서 거기에 이제 그걸 못 보내기 위해서 쓰레기를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북한에서 오신 북한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람들은 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 많이 하죠. 오죽하면 그 쓰레기를 이리 보내겠어요. 그렇죠. 아니,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탈북해서 오신 외교관분을 만났었는데 쪽팔리대요. 북한에서 태어난 거는 곳조차도 쪽팔리대 세게 보내가지고 그냥 뭐 라면에 보내든가 뭐 먹을 거 보내든가 이리 세게 보낸다고 풍선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북한에다 뭐 이렇게 왜 그때 뭐 김정은이도 만나고 막 이렇게 우리 대통령끼리 만나고 막 이랬잖아요.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고. 근데
그런 게 다 북한에 우리가 무슨 뭐 해도 북한에 좀 유리하게끔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무슨 뭐 그래야 북한에 들어주니까. 그 지금 상황에서 이제 너무 이명박 정권이나 내지는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네. 너무 차단시켜서 네. 달래가면서 살아야지. 그걸 이 적대시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린 애들은 달래가면서 해야지. 그 윽박지르면 더 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참 안타까워요. 우리 지금 현 정부가 그렇게 자꾸 적대시 해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미국한테만 붙어 있고 네. 중국을 너무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중국이 또 이렇게 완전히 외교로 막 그 문제들이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그 수출보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렇게 보내고 우리가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이렇게 나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영향이 커요. 네. 근데 그런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네. 이 좁은 땅덩어리 아래 있으니까 그걸 잘 뭐 중국 눈치도 좀 보고 네. 미국 눈치도 보고 네. 뭐 이 일본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실리를 추구를 해야 되거든. 실리를.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뭐 한쪽으로 쳐가지고 지금 맞아요. 그게 정치인데 정치를 할 줄 몰라서 우리 윤 대통령이 아직 이 초년생에서 예, 그래. 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들이. 아유, 저는 북한 사람들 이렇게 텔레비전 많이 나오잖아요. 참 죽을 고비 남기고 넘어온 사람들 얘기 들어오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어떤 사람은 배를 북한에서 이제 고기 어선을 탔었는데 어선이 저기 저 태풍을 만나가지고 러시아에 이제 갔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 정박해놓고 뭐 9명인가 내려가지고 이제 내려서 이제 밥해 먹자고 땔감에서 밥해 먹자고 다 내려서 밥을 해 먹고 이제 그 어디 후미진 데 가서 그랬었나 봐. 근데 그러는 사이에 비행기가 공중에 뜨더래요. 비행기가 공중에 떠다니는데 그 비행기가 떠다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이제 배가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숨어서 봤대요. 그랬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뒤져보고 없으니까 배를 폭발시키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7명은 도로 돌아가겠다 북한으로 뭐 올라가 게 아니니까 2명은 안 가겠다. 그래서 두 명은 지금 남한에 살고 있거든요. 그 남한에 온 사람이 이제 그 얘기 하는데 아유 북한에서 그렇게 이제 남한에 와서 실상을 많이 깨쳤잖아요. 북한에서 깨닫잖아요. 근데 그렇게 북한으로 다시 자기 가족들이 있고 그러니까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제 탈북해서 여기 왔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병사로 왔다가 이제 네. 사기당해가지고 이제 지하철 공사에 이제 하는데 그렇죠. 돈 전체가 전부 다 차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게 완전히 그냥 더 빈곤하게 사는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많아요.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서 이제는 다 같이 못 사니까 네. 그게 되는데 맞아요. 여기 와서는 완전히 그냥 상대적인 더 박탈감이 생기니까 자기는 솔직히 얘기해봐라. 경기가 난다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차라리 다시 올라가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저번에도 누가 하나 올라가다 잡혔고 또 올라간 사람도 많고요. 북한에 간 사람도 많고 또 저번에는 영화에 그림자꽃이라는 영화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림자꽃이라는 영화가 그런 거예요. 북한에 가고 싶어하는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북한의 남편과 딸이 북한의 평양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가고 싶으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영화 촬영을 허락을 한 거예요. 원래 북한에서 그런 거 허락 잘 안 하잖아요. 영화 촬영 협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감독이 이 사람은 여기서 우리나라 감독이 찍고 이 실제 있던 일 갖다가 북한에는 우리나라 감독이 못 들어가고 제 한국 감독이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핀란드 감독이 들어가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를 만났었는데 이제 여기 증산역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 영화가 북한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촬영한 거 가족들 갖다 친정 엄마 아버지 그 동생 뭐 다 촬영한 거예요. 형제들도.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 감독이 찍고 그래서 그 영화가 상영을 한 거예요. 그림자 꽃이라는 영화를 갖다. 근데 그렇게 이 사람은 북한을 가고 싶어 하니까 이제 오자마자 출국 금지가 된 거예요.
북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가족들 때문에 올 때는 잘못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일단 상황은 자기가 여기 있을 상황이 아니고 가고 싶은 거죠, 가족들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 영화가 촬영을 해서 그게 저는 그런 걸 갖다 많이 보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속으로. 왜냐면 가족들이 북한에 있고 나머지 일부만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족 다 오면 행운이죠. 앞전에 어떤 사람은 내 딸들하고 내 식구가 감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음악 같은데 산에서 살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감자를 갖다 다 캐간 자리에 그 남은 거 있잖아요. 거기 갖다 훔쳐서 이렇게 좀 막 파헤쳐가지고 좀 감자 골라놔서 집어서 먹으려 때 그것까지 다 뺏어가더래요,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중국 거쳐서 이제 왔다가 뭐 어떻게 한국 오게 됐는데 그것도 감옥에 몇 번 갔다 오고 중국에서 이제 북송돼가지고 그러다 지금 한국 가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넘어와가지고 이제 딸을 여기저기 찾으라고 소문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작은 딸을 만났어요. 이제 20몇 명 팔려간 거 같다가 이제 만나가지고 근데 결혼을 잘했어요, 작은 딸이. 그래서 포항이 이제 시댁인데 작은 딸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큰 딸하고 부인은 못 만난 거예요. 부인은 군대를 팔려가고 큰 딸도 팔려가고 중국 갔다가 헤어진 바람에. 그래서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걸 봤는데 아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다 개인들이 사연이 다 있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 대부분 다 너무 가족이나 친지나 북한에 살고 있어가지고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여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교육을 다 받아놔서. 그렇죠, 교육받죠. 일단 올 때는 어떻게 뭐 실제로 북한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온 사람도 많아요. 네. 거기서 뭐 감옥에서 탈출했다든가 네. 잡히면 또 큰일 나잖아요. 또 뭐해서 뭐 했다든가 뭐 이렇게. 근데 북한이 중국도 못 나가게 하고 여권도 북한은 여권이라는 게 참 희귀하잖아요. 아주 고위급만 가능하지. 근데 가둬놓고 중국으로도 못 가게 막아놓잖아요. 결혼도 못하게 하고. 만약에 그런 거 허락하면 다 나오는 사람 많을 거예요, 북한은.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죽을 거 목숨 걸고도 넘어오는데. 80년도 거의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경제 성장이 우리보다 나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났죠.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계속 경제 제재하고 하니까 네. 앞으로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북한은. 고립돼 있으니까. 개방을 해야 되는데 또 개방하고 인터넷 들어가고 그러면 북한이 또 인터넷만 돼도 북한 망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터넷만 돼도 검색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인터넷이 안 되니까 아예 뭐 눈과 귀를 막아놓은 거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가 많이 돼서 이제 그렇지. 그냥 우리도 그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됐죠. 제가 옛날에 이제 제가 83학번인데 가천대 경제학과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때는 그 경찰서에서 이런 데 아르바이트를 시켜줬어요. 가해가 없어지고.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아유 애들 잡아오면은 뭐 본드 마시고 막 애들 비행 청소년들 있잖아요. 잡아오면 그렇게 때려요. 오는 날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옆에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또래 애들이 와서 맞으니까 너무 때리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은 못 때리잖아요. 옛날에 그때만 해도 되게 때렸어요.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북한이 사실 그렇잖아요. 북한이 지금 엄청 때리잖아요. 감옥 같은 데서도 고문도 많이 당하고. 근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는데 뭐 그때만 해도. 저는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때리는 데가 후진 데가 때려요. 그렇게 또 때리는 걸 많이 봤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참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때는 대학교 1, 2학년 때 이제 그런 알바를 갖다 많이 했는데. 근데 북한도 사실
북송되면은 중국에서 북송되면은 그거예요. 때리는 게 너 한국 가다 잡혔으면 왜 총살 당하거나 뭐 교화소 가서 못 나오잖아요. 정치원 승수 가서. 근데 한국 가다 안 잡혔다고 또 종교를 안 접했다고 종교 접하면 북한은 종교 접하면은 총살시켜요. 북한은 종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잖아요. 한국 가다 잡혀도 근데 아니라고 우기니까 더 맞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실토하라고 자꾸 때리잖아요. 또 뭐 실제 한국 가다 잡혔다라면은 또 더 위험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고문을 많이 당하고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너무 막 어떤 사람은 연탄 집게를 막 뜨거운 걸로 지신 것 보여줘요. 고문당해. 이거 계산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말하는 커피 한잔 하세요. 예.